자, 8번 문제 계속 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의 한 근이 2 플러스 i일 때 실수 ab에 대하여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조건이긴 한데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필요한 조건이라는 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 허수인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켤레근으로 그 허수에 대하여 켤레복수수가 항상 근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죠. 2 플러스 i가 근이야. 응? 2 플러스 i가 근이고 얘가 근이고 그리고 실수 ab 개수가 실수이므로 따라서 여기서 2 마이너스 i 다른 한 근은 2-i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2차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오는 부분으로부터 허수단위 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항상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켤레복수수 2 플러스 i의 켤레복수수인 2 마이너스 i가 언제나 짝을 이루는 근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두 근을 알 때 두 근을 가지고서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를 더한 두 근의 합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를 곱했을 때 4 더하기 1, 5라는 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합 x, 4가 합이니까 합 x 더하기 곱은 0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은 4, b의 값은 5가 되고요. a 더하기 b는 9라고 답하면 되죠. 1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2차 방정식이 허수인 근을 가질 때 그 허수에 대한 켤레복소수가 언제나 짝을 이루는 근, 켤레근이라는 표현으로 두 개가 다 근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2 플러스 i를 x에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9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자, 두 근을 알파 베타 어떤 문자의 값으로 줬을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2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걸 먼저 적어주시고 이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시계값을 구할 텐데 이 주어진 시계값은 자 합과 곱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변형합니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더해서 통분하여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통분할 수 있고 뒷부분에 있는 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분자를 알파 베타로 묶어요. 그러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면서 합과 곱만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시계값을 구할 수 있겠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7,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게 14배에 마이너스 7 곱하기 2. 그러면 뒤에 주어져 있는 값이 마이너스 7분의 2에다가 더하기 빼기 1이 남겠네요. 분자가 마이너스 14가 되면서 빼기 1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7분의 9가 최종적인 답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의 2차 함수 y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3일 때, 자,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요. 그럼 우리는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해내는 x값,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x좌표가 되는 거죠. 이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이다.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문제들처럼 두 근을 알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나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이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2로 맞춰주게 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0이 되면서 따라서 a라는 값은 마이너스 4, b라는 값은 마이너스 6, a 곱하기 b의 값은 24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이런 얘기랑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 별거 없어요. 2차 함수하고 x축이 만나는 건 x축이라는 게 나타내는 게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의 y좌표가 0이거든요.
그래서 x축이 나타내는 식이 y는 0입니다. y는 0. y는 0과 이 2차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둔 거예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두고 그 2차 방정식의 바로 두 근이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니까 그 주어진 점을 두 근으로 보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서 11번은 2차 함수 y는 kx제곱 2차 함수니까 일단 k는 0이 아닙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이것도 상식이야, 상식. k는 0이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하도록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식은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2차 함수와 x제곱 k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을 같다라고 두시는 겁니다. 같다라고 둔 다음에 이 같다라고 두는 순간 이제 이 2차 함수와 직선은 2차 방정식으로 바뀐 거예요. k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고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접한다라고 하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여야 된다는 뜻이야.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란 얘기는 중근이란 얘기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이용할 거야. 그러면 x 앞에 개수의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k하고 k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는 0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뭐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k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두 근의 합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2라고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하시면 그러면 굳이 근을 구하지 않고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 계속 이어서 갑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x축과 그 다음에 직선 y는 2x 플러스 1에 동시에 접한대요. 자, 이 얘기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0,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또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2x 플러스 1과도 접한다라고 했으니 이것도 같다라고 두고 판별식을 이용할 겁니다. 앞에 주어져 있는 는 0이라고 둔 건 x축이고요. x축이 y는 0이야.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한다라고 하는 과정을 이용하면 y 대신에 0을 대입한 이 식에서 판별식이 0임을 이용하면 된다.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식은 x제곱 쪽으로 2x를 이항하게 되면 2배의 a-1의 x 더하기 b-1은 0이라고 식이 정리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판별식은 0이어야 합니다. a-1의 제곱 마이너스 ac b-1이 0이다. 그러면 주어진 식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1하고 뒤에 플러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까지 나오겠네요. 주어진 식에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하고 b를 구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2차 함수이지만 여기서 2차식과 2차와 2차의 연립이네. 이 정도는 근데 그냥 시험 범위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b가 a 제곱이다 라고 첫 번째 조건식을 만드셔서 두 번째 조건식에다 대입합시다. b가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제곱 b제곱이 아니라 a제곱이라고 써야 되죠. a제곱 더하기 2는 0이 되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0이니까 a는 1이 되겠다. a가 1이면 b도 1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2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이차함수가 1 이상 2 이하의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실수 a,b에 대하여 b-a의 값을 구하세요. a가 0보다 작답니다.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주어진 이차함수는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되고, 이 이차함수에서 우리는 일단 꼭지점부터 구하고 시작을 해야겠는데요. 이차함수가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는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y는 a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이게 더하기 16 빼기 16 해야겠지. 더하기 16에 빼기 16 하고, 그 다음에 a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됐고요.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b라는 값이 이제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네요. 꼭지점의 위치는 x가 4, 16a 마이너스 b가 됐으니까 x좌표가 4가 된 거예요. 4가 됐습니다. 꼭지점의 위치는 x는 4. 근데 주어진 범위가 1부터 3까지입니다. 1이라는 점으로부터 3이라는 점까지가 되면서 실제로 4라는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1일 때가 최소, 그 다음에 3일 때가 최대가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는 주어진 2차 함수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을 대입하면 f1이 최소값이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f3이 최대값이니까 얘가 2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써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1은 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은 9a 38에 24a 마이너스 b는 2라고 하는 값이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겠죠.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b가 2가 됐습니다. 자, 위에 주어져 있는 식에서 아래 주어져 있는 식을 빼게 되면 8a는 마이너스 8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7 플러스 7 넘어가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 b는 13이 되겠네요. 13.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값, 지금 구한 이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a-b를 구하면 b-a를 구하면 14가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자, 14번 3차 방정식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그 시험 범위가 2차 함수까지만 들어가는 학생들은 13번까지만 풀면 되고요. 14번 필요한 학생들은 14번도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3차 방정식이 0이 아닌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빼기 베타는 5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문제를 줬어요. 주어져 있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고, 그리고 이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좀 되는데요. 인수분해가 돼서 그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a 값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거죠. 3차 방정식이 x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x는 0, 여기서 근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나오는 근이, 이 뒤에서 나오는 근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가 됩니다.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0이 아닌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0은 앞에서 나왔고요. 알파 베타는 뒤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라고 일단 잡아줄 수 있고, 앞에 주어져 있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곱셈 공식의 변형 중에서 있는 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니까요 2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서 1 빼기 4알파 베타. 그러면 4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나요? 마이너스 24. 따라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a라는 값이 알파 베타의 값이니까 알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6, a의 값도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